담당 아베이 지방령 류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우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당연히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시니까 처음 오신 분을 데리고 오신 스포서님께서 손 한번 처음 오셨고 한 5번 정도 안으로 왔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그럼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 설명을 조금씩 듣고 오셨죠? 혹시 여기서 자발적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내 다리로 자발적으로 왔다. 네. 협박을 받고 왔다. 아니면 밥 사준다고 해서 왔다. 왜냐면 밑에 또 지하 식당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중간에 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면서 선물은 따로 못했는데 주섬주섬 꺼내죠. 네. 요즘에 핫한 거 마그네슘 드셔보셨나요? 예,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거라서 얘랑 저희 집 완전히 상비약, 효소랑 중간에 제가 또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메이.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받아본 적이 많으신가요? 저는 사실 기회를 받았다기보다 그냥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내가 원서 내고 뽑아주니까 가고 기회를 준 거긴 준 거네요. 근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또 좀 힘들기도 했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선뜻 기회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메이가 기회를 주는 게 너무 좋았고 밑에 보면 영어예요. 제가 웬만하면 읽진 않을게요. 그럼 나이가 나와요. 발음에서. 되게 젊은 걸로 보실 텐데 그냥 좀 저희 어머니도 와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읽을게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괜찮나요? 네, 오케이. 네. 저는 사실 이걸 처음 봤을 때 저거 좀 약간 마케팅 아니야? 어떻게 무슨 기업 이념이 사람을 도와줘? 잘 살게? 대부분 저도 회사를 다녔지만, 매출을 어떻게 증대하고, 회사를 어떻게 키우고, 인재상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저렇게 감성적인 창업 이념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저게 진짜 많다. 저게 맞기 때문에, 아까 앞에 이스프링 설명 보셨죠? 저렇게까지 만들 일인가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정말 기존 제품도 좋은데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뭐죠? 미래에 오염될 걸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만약에 쓰고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특허 낸 건 아니고요. 우리 이스프링, 이번에 뉴 이스프링은 미래 정수기다. 왜냐하면 앞서서 나왔잖아요. 지금 이미 구형이 다 걸러주는데도 새로 나와서. 볼게요. 혹시 기존 리더님들은 그냥 조용히 계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 요거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뭘까요? 프로틴통 맞습니다. 마그네슘이랑 효소 뭐 드릴까요? 마그네슘, 비싼 거 아시네요. 둘 다, 둘 다. 갑자기 제가 여기서 행사를 뛸 것 같은 느낌이, 네, 이렇게 하면 둘 다가 되겠죠. 네. 또, 4개를 다 달라는 소리는 아니신 것 같고, 네, 그거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틴통인데 이게 왜 나왔냐면, 프로틴통을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은, 뭐야, 뭔 통은 통이네, 싶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똑같은 프로틴통인데, 하나는 약간 노릇끼리 한 게 프로통인데, 하나는 뭘까요? 리더님들은 다 아시죠? 설탕입니다. 예, 저 통이 이것저것 담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앞면이 저렇게 뉴트라이트 프로틴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왜 이걸 했냐? 30분 동안 이스프링 들으시느라고 이 좁은 공간에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졸지 마시라고. 이제 저 시작했는데 조심은 안 되잖아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악을 잘 들어보세요. 쏘리. 이거 모르시는 분은 좀 굉장히 어리신 분인데 글자를 보면 뭐냐면요. 저 통이 지금 2가지 통이 있었죠. 설탕통. 저게 지금 어디냐면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 신랑 회사예요. 어떻게 됐냐? 저희 신랑이 자전거를 타고 저기 우리 가양까지 있는데 회사가 있는데 제가 동네가 여기예요. 자전거에다가 프로틴 떨어졌다고 하나 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막 여기저기 프로틴을 막 좀 쑤셔 넣었어요. 대충. 여기 있는 것 같아. 가져가 했더니 저거를 메고, 저거 작은 거 아니에요. 큰 프로틴통 메고, 그리고 2시간을 걸려서 자전거를 타고 회사 가서 딱 마시려고 했는데 설탕이죠.
자세히 보시면 굳지 말라고 제가 그 방부 그것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설탕이 다 하고 그래갖고 제가 빵 터진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걸 인스타에 제가 올렸는데 암에 관련된 건도 많이 안 보시는데 저거 엄청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것 때문에도 진짜 많이 웃은 날이었는데요. 제가 막 다 돌렸어요. 저 카톡을. 그때 지인들이 되게 좀 즐거워하셨는데 저 프로틴도 저희 남편이 원래는 정말 출퇴근이 4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면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엄청나게 뭐 자산이 있는 줄 아시는데 아니요. 그냥 혹시나 너무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했는데 더블엑스랑 굿모닝 하고 나서 만성 피로가 없어져서 지금도 뻘떡뻘떡 일어나서 잘 가요. 저 자고 있는데 알아서 가요. 깨우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다들 오늘 아미 설명드리러 오셨잖아요. 근데 약간 그래 네가 오라니까 한번 왔어 하는 분도 계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들으시면 제가 1시간을 할 건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왕 오셨으니까 오픈 마인드로 하셔서 일단 회사는 67년, 저건 작년 자료거든요. 67년이고 뉴트라이트 굿모닝 드시고 대신 그건 92년. 회사가 역사가 이미 말해주잖아요. 이상한 구멍가게 회사 아니고요. 이상한 회사 아닌 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픈 마인드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앞부분부터 회사를 했냐면 괜찮은 회사예요. 역삼동에 본사가 있고 세계 1위. 이 정도 저는 감정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데이터, 팩트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회사를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회사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볼까요? 전달하는 지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죄송해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그냥 너무 평범하고 애 키우는 아줌마니까 제가 딸을 키울까요? 아들 키울까요? 퀴즈. 티가 나요? 티가 나나요? 딸이라고 하셨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드릴게요. 예. 저는 딸 엄마라는 소리를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 그냥 저는 점점점 감성인데 티가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안 받으시면 되고요. 살짝 끄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색안경을 조금 벗으시고 도대체 저 아들 둘 키우는 엄마는 뭐 때문에 나와서 저러고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메이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이 100명이면 100가지 색깔의 아메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들어보시고 자, 다들 긍정적인 마인드 돼 있으시죠? 예, 서론이 좀 많이 길었어요. 앞에 보시면 아들 둘 키워보신 분. 아들 둘. 하나씩 드릴게요. 앞줄에 계셨으니까 네, 자, 다음부터 큰 거는 스폰서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예. 동지죠. 예, 아들 둘 했을 때 표정이 다들 안 좋으셨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사춘기 한 놈은 지났고 하나는 이제 슬슬 오기 전이라서 지금 딱 평온한 타임이 한 1년은 남은 것 같아요. 왜 이걸 했냐면 오죽하면 제가 저 책 읽는 거 좋아하게 생겼나요? 안 좋아합니다. 다들 저를 선생님인 줄 아는데 아닌데 책 읽는 걸 싫어하는데 독서 모임을 왜 했어요? 아들 둘 키우기 힘들어서 시작한 독서 모임. 도대체 이 아들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좀 혼자서는 힘드니까 뭔가 같이 이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거기서 저 책을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암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 책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서 모임 할 때 지금 저희 큰애가 고2인데 저기 한 저학년 때 그때 봤습니다. 그때 5년 전에 어디에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5년 전에 어디 계셨는지. 그리고 5년 후에 어디에 있을 건가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게 40대였어요, 제가. 내 인생 이제까지 살던 대로 앞으로 살아가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창 육아에 지쳐서 뭐 거의 애들 키우고 나면 지쳐서 침대와 한 몸이 돼서 애들이 올 때 후다닥 일어나서 일하고 있은 척을 하면서 또 이미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내 인생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보시면 지금부터 5년 후 내 모습은 2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 2가지에 결정이 된다 되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요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같이 오신 분하고 같이 계시니까 사람은 일단 됐고 책은 뭘 읽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생에 관한 고정관념에 맞서 최고의 싸움을 벌이고자 하는 의지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아메이가 사실 너무 좋고 다 좋은데 그 고정관념이 좀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업을 하는데 조금 어렵다라는 말도 하는데 고정관념은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부터 5년 동안 오직 당신만이 주도하는 삶을 계획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19세 소년도 69세 노인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아메를 시작하고 보니까 아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밑에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세요? 이 나이 먹고 내가 그걸 시작할 수 있을까? 또 너무 어리면 나 아직 그거 하기에 다른 경험 많이 하고 싶어.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결론은 이러나 저러나 못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저는 오늘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깨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이 엄청 마른데 혹시 저희 파트너님 물 있으면 네, 없다네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진 보면 저기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아미 하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그룹도 아닌데 이렇게 저를 또 챙겨주시네요.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주도? 제주도 아니에요. 제 인생 아이들이랑 처음으로 해외 갔어요. 저기는 세부 샹그릴라 리조트. 네, 정말 저기를 묵게 된 게 묵고 싶어서 묵은 게 아니라 갑자기 휴가를 가게 됐는데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일 고급에 묵은 거예요. 네, 제가 고급을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밑에는 뭐냐면 쑥덕쑥덕 왜 하시냐면 제가 저걸 한 3년 전인가 쓴 장표거든요. 우리 아들 아니에요. 우리 아들 아니고 인터넷을 떠도는 남의 아들인데 죄송해요. 저작권. 왜냐면 이게 정말 5성급 호텔이 너무 좋더라고요. 화장실도 막 삐까번쩍하고 화장실이 저희 집보다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할 때 어때요? 엄마들은 아무리 비싼 호텔 가도 뭐죠? 무술이죠. 애들 먹이고 빨래해서 수영하니까 맨날 빨래하고 호텔에 혹시 세탁 서비스 있는 거 아세요? 있는 거 저도 알았는데 돈이 아까워서 애끼고 그 쿠폰을 안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뽀송뽀송하게 해서 탁 해서 이게 라탄 바구니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2만 원만 더 쓸 거야. 그 2만 원을 아낀다고 5성급 호텔에 묻으면서 3일 내내 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행을 정말 마음 편하게 가시나요? 가면 일단 돈부터 하고 애들이 뭐 해달라면 딱 예산부터 나오죠. 저거는 패스, 저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것까지 되고. 예. 그러니까 항상 여행을 가도 막 웃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이 여행을 가도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여행을 안 가요. 그냥 몰아서 한 방에씩 가자. 해서 저 때 큰애가 어느 순간 엄마 애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는 왜 안 가요? 해서 둘째도 이제 어느 정도 유치원을 다녀서 이제 갈 때가 됐다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호주를 갔는데 아메 여행으로 간 거예요. 자, 저는 이 자리에 못 앉고 저희 스폰서님 앉은 자리에서 사진만 찍고 중요한 건 그래도 전세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다른 여자 같죠. 예, 저예요. 어플의 힘이에요. 정말 샹그릴라 호텔을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맨날 다시 저 호텔을 가서 진짜 내가 폼나게 즐겨보고 했는데 진짜 말이 현실이 됐어요. 요즘에 제가 시크릿을 저희 그 그룹에서 다 읽었는데 정말 원하면 이루어진다잖아요. 진짜 원하니까 몇 년 만에 진짜 그 샹그릴라 호텔 가서 돈 고민했을까요? 전혀 고민 안 해요. 그냥 오늘 뭐 입지, 오늘 무슨 신발을 신을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뭘 먹을까 이것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면 보시면 여기 남편들이 있죠. 뭐냐면 정말 여자들이 기피고 여자들이 우위에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남자분들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남자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 아내분은 사진 찍고 쇼핑백 옆에 들고 막 이런 얘기 듣기만 했는데 진짜 가보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콧대를 확 눌러주고 싶다.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여보 설거지도 하지 마. 막 이런 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이걸 또 왜 했냐. 이게 또 살짝 궁금하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나. 얼굴로 보아지 보석까지는 아닌 것도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저는
제 삶의 변수가 좀 크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그게 가장 경제에 관한 문제였어요. 뭐냐면 좀 화면이 많이 어둡죠. AI한테 시켰더니 너무 우울하게 모드를 만들어줘서 다시 고치려고 했더니 애들이 있어서 뭐 약간 제약이 생겨서 안 된대요. 그냥 썼어요. 실루엣 보이죠? 뭐라고 했냐면 40대 남자가 디스크 허리로 시술을 받고 아내와 아들 둘이가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고 있어. 만들어 다니까 딱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때 그 사진, 증거 사진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딱 저게, 저희 큰아들 저학년 때 저희 집안 분위기였어요. 직장인들은 다 디스크가 있잖아요. 저희 신랑이 키가 184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해 볼게요. 또 저희 신랑이 얼굴이 되게 하얘요. 그리고 사는 게 강남에 살았었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회사 다닐 때 여직원들이 묻는 거예요. 선배, 남자친구 생겼어요. 네, 그랬더니, 키가 얼마예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84. 그러니까, 이러네. 얼굴이 휘어요. 근데 남자 얼굴 흰 걸 왜 물을까요? 그냥 궁금한가 봐. 그 아이의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 진짜 뽀였거든요, 저보다. 그랬더니, 또 막 난리가 났어. 그럼 어디 사니? 그걸 왜 물어보지? 강남. 그러니까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제가 남편을 못 오게 했어요. 야, 이게 선입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화 속 주인공을 상상하시죠? 분당에 사시는 분 가끔 제 옆에 몰대 같은 남자가 있으면 그냥 저 사람인가 하고 굉장히 놀라실 텐데 그냥 못 본 척 해주세요. 제가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근데 결혼 전에는 하얗는데 지금 하얗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입견이 다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때 제가 너무 힘든데 지인한테 제가 이래야 돼요 했더니 소개를 해준 거예요. 강사회를. 저 10년 동안 애만 키웠는데 제가 식품영양을 전공해서 뭐 강의가 있대, 강의하는 일이 있대 해서 했는데 원래 제 성격이라면 저 못해요 하는데 남편이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는데 못해요 할 수가 있어요? 못해도 잘하는 척을 해야 돼요. 제 인생 처음으로 척을 해봤어요. 잘하는 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잘해요. 예, 속으로. 어떡하지? 예, 했는데 잘했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서 애만 키웠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김밥집을 갈까 했는데 그래도 이게 낫더라고요, 페이가. 그래서 요거를 하기 시작했고 버티고 꾸역꾸역 해내니 잘하게 되더라. 네. 포인트는 이거예요. 꾸역꾸역. 다들 회사 꾸역꾸역 다니셨죠. 그러니까 다닐만 하시죠. 근데 신입생 때는 너무 힘드셨잖아요. 근데 인생의 변수가 또 생겨요. 코로나. 이제 돈 좀 벌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생겨서 사회적 거리를 두래요. 그러면 강사는 수입이 없어집니다.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변수에 영향받지 않는 수입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부동산은 당연히 엄두도 못 내고 요즘에 뭐 네이버 스토어 이런 인터넷 쇼핑몰 주식 엄청 그 유튜브도 알아봤어요.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신 게 정말 한글인데 우리나라 언어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한테는 아니다 하고 정말 뭐 이런 거 다 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메 홈미팅에 초대를 누가 있냐? 그때 독서 모임 지인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갈게 하고 갔을까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을까요? 그냥 갔어요. 왜냐면 그분이 궁금했어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침체되신 분인데 어느 순간 굉장히 사람이 밝아지고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해서 이 사람이 밝아졌구나. 그럼 자리만 내가 차지해 줄게요. 그래서 진짜 자리만 이렇게 차지하려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딴 건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뭐 수익 구조 저 오늘 또 뒤에 할 거예요. 이해 못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도 이해 못 하고 뭐만 이해했냐면 직원도 없어도 돼. 쇼핑몰인데 가게도 없어도 돼. 재고도 안 가져가야 돼. 어머 이거 너무 진짜 땡꿀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애들을 키우니까 웬만하면 속어는 또 안 써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메신저가 중요하구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구나. 제가 만약에 진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라고 그랬으면 안 갔겠죠. 근데 제가 호감이 있는 분이 오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딴 거는 모르겠는데, 아메이는 그냥 좋은 마트구나.
그리고 내가 사장은 쇼핑몰이고 가맹비가 없는 프랜차이즈고 플랫폼 비즈니스구나. 누구나 하고 하던 일을 하면서 할 수 있구나. 저는 딱 요거까지만 이해했어요. 수익 구조는 사실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예, 이과긴 하지만 별로 숫자랑 친하진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거기서 저희 지금 현재 스폰서님이시던 분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다. 카카오를 예를 드셔가지고 제가 진짜 한 3년만 전에 설명을 들었더라도 저 시기로부터 아마 저는 못해요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소개만 하면 되네? 그런데 저희 친한 언니한테 아메 제품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소개를 해도 욕은 안 먹겠다 사람들한테.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팀에는 뭐라 그러죠? 알아보라 그러지 너 사봐야 돼 이런 분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냥 알아보라 그래서 마침 강사일이 비수기여서 제가 3개월을 집중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알아보러 오신 분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된다고요? 집중적으로. 왜? 아니면 빨리 그죠? 접어야죠. 결정을 내야 되는데 오라니까 한 번 오고 가기 싫으면 한 번 가고 이러면 한 발만 담갔다 맞다 하면 이건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안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미팅에 오라는데 다 가보시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해소를 하세요. 그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한 3개월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AI가. 너무 시대가 좋죠. 예전에 제가 강사를 처음 했을 때 10년간 놀다고 하니까 정말 허접한 PPT 만드는데 일주일 걸려서 진짜 울면서 만들어서 너무 바쁜 남편한테 당신이 좀 만들어 달라. 제가 웬만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정도로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저 딱 한 줄 했어요. 아메이는 플랫폼 비즈니스야. 그리고 사람들을 소개해주면 돼. 이미지 만들어줘. 진짜 딱 그 한마디 했더니 얘가 요즘에 아메 사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학습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딱 그 한 줄로 오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준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여기 오늘 요거 한 장만 그냥 사진 찍어 가시면 사업설명 다 들으신 거예요.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돼요. 예. 보시면 뭐죠? 플랫폼 비즈니스고 교육도 해주고 커뮤니티로 하는 거고 수익도 되고 디지털 플랫폼이구나.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공급을 해주는구나. 이 말은 뭐죠? 내가 아이디어를 안 내도 된다. 제가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 이유가 내가 제품도 선정해야 되고 재고도 관리해야 되고 도저히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막 알아보던 찰나에 아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왜? 뭔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잡을지 말지는 나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또 소비자한테 연결을 하는데 소비자에서 이렇게 제품 네, 조금 제품 우리 게 아니에요. 네, 대충 보세요. 우수한 품질 제품을 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와 서비스. 그리고 딱 밑에 나오죠. 아메 비즈니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이게 진짜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한 이유가 단순하게 돈 벌 거면 이거를 했을까요? 돈을 벌 거면 내가 출근하자마자 돈이 100이고 200이고 50이고 나오는 거를 했겠죠. 저는 현재 직업이 있었고 남편도 직업이 있었는데 뭐가 불안했을까요? 저 40대 불안한 거. 노후죠. 그리고 애들 교육비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수가 생겼을 때 또 남편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뭔가 든든한 뭔가 백이 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미팅장에서 뭘 봤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요런 걸 설명을 했대요. 요것도 똑같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사사 보면 인터넷에서 쫙 그 스크립트 긁어가지고 AI한테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수입은 성격이 있대요. 수입도 똑같은 돈이 아니라 성격이 있다고 해요. 어떤 성격이냐면 내가 노동을 하고 시간을 들였을 때 받는 1대1의 교환 법칙이에요. 대부분이 그 일을 하죠. 만약에 아메이에서 아메이 돈이 안 되잖아요. 이분은 아직까지도 노동자 마인드인 거예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나 사업했어 하고 나 오늘 뭐 매출이 막 1000억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사업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복리로. 그게 사업가 마인드인 거예요. 그리고 의사 변호사들도 자영업자, 전문직. 왜? 의사도 자기가 나가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다 꽂히셔야 아메이 가치를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내가 노동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가서 나한테 팔러 왔던데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만 안 사시잖아요.
얘기했는데 사셨어요? 안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노동수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인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게 사업가고요. 투자가는 다 되고 싶어 하죠.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것들로 해서 자산이 수익을 내는 거죠. 크게 차이는 이쪽은 노동력이 투입돼야 되고요. 이쪽은 시스템과 자산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자산 소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돈을 벌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산을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아메이한테서 왜 자꾸 사람들이 힘든다고 할까요? 혹시 사업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사업을 해신 분들은 차라리 나으세요. 왜냐하면 사업가 마인드가 있으니까. 한평생을 노동자 마인드로 살았는데 갑자기 사업가 일을 하래요.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단어가 할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과 나의 마인드와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은 아직 여기를 못 쫓아가는데 행동이 여기를 하려니까 막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메이는요,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마인드를 바꾸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초반 한 3년간은, 1년간은, 그러니까 3년 동안 해야 돼가 아니라 정말 자산을 만드는 사업가 마인드가 세팅은, 왜냐면 직장을 다녀도 3년은 다녀야 신입 딱지를 떼잖아요. 아메이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또 봤더니 요새 너무 또 핫하죠. 예. 그래서 봤더니 최태원 회장님이 보시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그룹 해가지고 요즘에 뭐 잘 나오시더라고요. 여기서 나와서 뭘 하셨냐면 AI 시대, 인재, 생존 전략 뭐 해야 되냐 하고 여기 방송에 나왔는데 KBS 다큐에 나왔는데 이렇게 4가지를 얘기했대요. 4가지를 한번 눈으로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생각하는 근육, 결국은 생각을 하는 힘이죠. 그리고 초변동성에 맞서는 초적응력. 여기서 오셔서 뭔가 배우면 나는 이런 거 싫어. 나는 뭐 새로운 거 머리 아파 안 해. 이러면 이제 앞으로 살아남으실 수도 없고 내 자녀도 맞춰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변동의 시대도 아니고 초변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도 초적응력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이거 완전히 아메인데? 왜냐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트렌드를 내가 갖고 오진 않지만 본사에서 알려주면 우리가 빠르게 습득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메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지능 바디스킬 해서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데 유연하고 시스템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아메이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팀을 이끌고 리더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의 사고 유연성. 제가 처음에 파트너하고 힘들었던 게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뭐죠? 제 위주 사고죠. 그게 힘든데 사고의 유연성과 나중에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시스템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너리스트가 기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KBS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또 갑자기 사진을 한 이유가 스티븐 베넨델 하신 이유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에요. 우리나라 상공회 회장은 누구였죠? 최태원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가 구멍가게가 아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인을 대표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아니 근데 아메이 너무 늦지 않았어? 근데 아메이 요즘 같은 AI 시대에 뭐 사람을 일일이 만나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집에만 계시지 않잖아요. 어제도 사람 만났고 뭐 친구도 누구든 직장을 가든 다 만나잖아요. 이분이 저도 아메이 하고서 처음 알았어요. 정말 저도 아메이를 안 했으면 정말 일장 무식일 뻔했는데 많이 좀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멘토 필립 코틀러라는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케팅의 대가이자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고 쭉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런 36살에 펴낸 마케팅 관리론이 아직까지도 많은 대학에서 경영학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아메이에 와가지고 이게 온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대담을 했죠. 저희 스폰서님이 이렇게 그때 인터뷰를 하셨는데 필립 코트가 선택한 아메이 책을 항상 뭐 4.0, 5.0 이런 식으로 내세요. 그래서 봤을 때 마켓 5.0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다. 왜? 제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은 가치를 창출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고객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하이테크, 하이터치니까.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소리 많이 하죠. AI 시대 제가 이제 그런 자료는 안 넣을게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미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뭘 해야 된다? 코딩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사람을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을 돕고 헬핑 피플 아까 나온 거 있죠. 암의 창립 이념이 딱 앞으로 마켓 5.0의 주요 가치로 부합한다. 그래서 아메이는 한물간 사업이 아니라 미래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요. 그럼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럼 안 변하는 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요것도 AI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료로 썼더니 조금 디테일이 떨어져요. 멀리서 보시면 괜찮아요. 제품을 꼬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멀리서 그냥 다 우리 제품이겠거니 하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셨죠? 혹시 타사 클렌징으로 하신 거 아니시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내가 땡 사장인데 옆에 스땡 가서 커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커피 손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시겠죠. 사장도 안 쓰는 커피숍을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장이기 때문에 내 쇼핑몰 부분을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쭉 하루 종일 그냥 아메 제품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죠? AI가 제품은 추천을 해줄 수 있지만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영양제를 먹는 것도 AI 그것도 뭐죠? 사람이죠. AI가 먹지를 않죠.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생필품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올 때까지 몇 가지를 썼나 아마 셀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얼굴에 한 5가지를 발랐어요. 그죠? 그리고 몸에도 이미 한 5가지는 바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쓰는 게 다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를 왜 굳이 최태원 회장 TV에서만 보지 실제로 보셨나요? CJ 회장, 신세계 회장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길거리 가다 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본 적은 없거든요.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소비를 아주 당연하게 하면서 내 친구 주머니에 돈도 들어가고 내 주머니에도 돈도 들어가는데 굳이 그거는 눈을 이렇게 뜨고 내 친구가 나한테 뭔가 팔아먹으려고 왔나? 이러고 있는지 제가 한이 맺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몇 년 전에 저를 이렇게 눈을 하고 보던 제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뭐다? 사업 설명을 안 들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은 팔리면 원래 광고 유통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한 10만 원짜리 팔면 한 3만 원 남나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유통 구조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다행히 유통회사를 다녀가지고 그 차이점을 좀 빨리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 그냥 팔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가끔 또 어제도 만나셨겠지만 뭐라 그래요? 난 쓸 게 없어. 예. 이를 안 닦나 봐.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발도 안 닦고 그죠? 근데 그 집 가보면 다 있어. 화장실이 어때요? 알록달록 알록달록 온만 브랜드가 다 모였어요. 깔맞춤을 좀 우리가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딱 톤이 우리는 딱 일정하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여주고 안 쓰는 걸 골라봐 하면 안 쓰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쓰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한 1000여 개가 있고요.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그 중에 무려 1인 제품도 저렇게 많아요. 근데 굳이 안 쓸 이유 있을까요? 그러면서 근데 이거 뭐가 들었어? 어쩌고 엄청 따져요. 그러면서 그 공장 너 가봤어?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너는 LG 공장 가봤니? 물어봐요. 아니 굳이 아메이는 너무너무 따지는데 딴 것도 좀 그렇게 따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제품도 많고요. 그리고 이거 고르는 기준이 뭘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은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 제가 옷자를 쓰고 싶었지만 끌리는 대로 알아들으신 분은 우실 거예요.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연예인은 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남편 때문에 열이 확 받았어. 오늘 좀 긁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백화점 가가지고 갑자기 옷을 하나 긁는 거죠.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생필품이잖아요. 옷은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럼 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이상한 거지 문제가 없잖아요. 가족 건강에는. 그런데 생필품을 만약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되죠? 내 가족, 아이의 건강이 좌지우지가 된다.
그래서 품질로 따지셔야 되고 안전한가 따르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도 이스프링 뭐라 그랬죠? 안심할 수 있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아메이를 선택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2080 치아 얘기를 하고 다니면 소비자 중에서 2분 중 1명은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다 내가 뜨는 알고리즘만 보셔서 아예 정보에 배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야말로 정말 괜찮은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복이다. 내가 안 찾아봐도 아메하는 내 친구가, 아메하는 옆집 엄마가 어때요? 계속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점점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넷플릭스 보시고 딴 거 보기도 바쁜데 저런 정보 알려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죠? 가습기 살균제 성분, 이렇게 물티슈. 이랬으면 아메가 만약 이랬으면 지금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아마 가음광장에 가가지고 막 진짜 불매운동 했을 텐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조금 요거는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트리클로산이 이렇게 간암, 간섬유화 리콜을 한대요. 리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2년, 3년을 계속 써서 이 내 갑상선이 나 멀쩡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얘 때문이었는지 내가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구 한 명은 간이 좀 최근에 안 좋아져서 수치가 올라가서 이것 때문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을 그냥 보글보글로 그냥 우연에 맡기지 마시고 확실한 거에 안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트라이트의 칼렌보그 박사님의 철학이 뭐죠?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누구한테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래서 어머님들이 할머니들이 어때요? 아유, 내 손으로 키워야 안심할 수 있지 하고 텃밭을 그래서 가꾸시잖아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농장에 이 많은 영양제를 어떻게 해? 직영 농장이 있고 협력 농장이 있어요. 파트너 농장이 엄청 많습니다. 왜? 식물마다 자라는 환경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 미국에서 키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태계 농장 저렇게 세 군데 있고 파트너 농장도 엄청 많아요. 생산시설도 많고 저런 식으로 허브센터도 많죠. 자, 여기 또 볼게요. 여기가 모로코 중부 북부에 있는 파트너 농장이에요. 자, 파트너 농장인데 모로코가 솔직히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지도에서 찾아봤는데 저기 이쪽으로 끄트물에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거 뭔 거 같아 보이세요? 제가 이거 본사에서 강의하실 때 제가 사진 찍은 거거든요. 사막 같죠? 예. 네. 이거 뭘까요? 농장이라는데 식물은 보이지가 않아. 눈 씻고 보려고 해도. 그죠? 이제 봤더니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어떤 땅에서 자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식물은 땅에 있는 영양소를 먹고 흡수를 하고 자라나니까. 그래서 딱 봤더니 학대에 보면 로즈마리예요. 우리 허브 많이 쓰잖아요. 로즈마리 향을 넣은 로즈마리 뭐 어디 근처에서 키운 거 넣는 거라 저 모로코까지 가서 키워서 수확해서 아마 교통도 엄청 불편하겠죠? 사람들이 아메 제품 비싸 그러면 저는 그냥 이 그림 보여줘요. 자,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GMO 옥수수를 갖고 또 뽑아낸 영양제랑 저기 모로코에서 키우고 또 어떤 거는 저기 또 뭐 워싱턴에서 키우고 어떤 건 또 멕시코에서 키워. 다 모아가지고 만든 거랑 키우는데 시간이 1년 걸려서 식물을 키우지 않잖아요. 수개월 또는 수십 년, 그 수년을 들인 그 공과 시간과 가격이 똑같으면 그건 문제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트라이트는 농장과 동일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못하면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오지에서 친환경에서 재배하는 이유가 뭐죠? 척박한 환경일수록 식물 용량이 높다. 사람도 똑같죠. 오냐 키우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학교는 안 다닐래 막 이런 사태가 나요. 근데 좀 강하게 굴리시면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좀 아들들을 강하게 키워요. 어제도 들어갔던 저희 아들이 설거지를 다 해놨더라고요. 예. 안 그러면 용돈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그러면 식물 영양소가 높고 이제 자립적으로 크겠죠. 그래서 저희 집과 사돈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조건이 있어요. 아메를 해야 돼요. 저희 집과 사돈을 맺고 싶으시면. 예. 또 이렇게 제품을 보시면 끊임없는 연구가 특허취득하죠. 쇼핑몰, 마트, 뭐 프랜차이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나 대신해서 그냥 괜찮은 거 조합해서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유수의 유명한 과학자들과 저명한 분들이 연구를 같이 참여하고 저는 그냥 요거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연간 50만 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 기업들은.
예.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냥 안심하고 드시면 돼요. 안심하고 쓰시고. 자, 그리고 또 볼까요? 그리고 보면은 저는 암이 뭐 이렇게저렇게 하시면 딱 한마디예요. 영양제 안 먹어도 됩니다. 세제하고 바디 샴푸라도 꼭 바꾸세요. 왜냐하면 이 경피독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이 경피독은 우리가 영수증 뭐라 그러죠? 손으로 짚지 말라 그러죠. 그 잠깐 짚는 것도 짚지 말라는데 아무거나 내 몸에 24시간, 365일, 20년, 30년을 바르고 얹어 놓는 거 그거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안 고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한 걸 하자 말씀드리고 웰니스 제가 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좀 누트라이트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피부가 사실 지금 좀 긴장해서 사실 좀 덥기도 하고 갱년기라서 살짝 조금 빨갈 수는 있어요. 빨갛나요? 아, 다행이네요. 원래는 막 화농성이 심했어요. 지루성 피부염. 예,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장의 면역이 깨져가지고 그게 지루성 피부염이 기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 위에가 염증이 생기면 그게 지루성 피부, 두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면역이 좀 깨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낫는 병이 아니다. 그냥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한 7년 정도로 굉장히 고생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마일랩 먹고 6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뉴트라이트 영양제 먹고. 그러니까 면역과 장이 진짜 중요해서 딴 건 안 하시더라도 이거는 진짜 하세요. 오늘 오신 분한테 물어보시고 정말 이거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제품은 좀 자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그로잉랩 아이들 성장 관리하는 이 플랫폼이 플랫폼 하나 만드는데 돈 엄청 들어요. 근데 우리 다 무료로 주잖아요.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메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게 진심이구나. 아니면 이런 플랫폼 다 돈 받고 쓰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보면은 어린이 영양지수 NQ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국영양협회와 협업을 통했다고 했죠. 말이 협업이지 그냥 아메이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아메이가 거의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거 딱 있어요. 그래서 아메 이러신 분, 특히 옛날 분도 그러잖아요. 왜 어머님들 택배 안 될 때 약간 방판처럼 하셨으니까 나라하고 같이 일하는 회사예요. 저는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엄청난 게 나왔죠. 마이 웰니스랩.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앞으로는 병으로 가기 전에 좀 관리를 하자. 병 간 다음에 돈 들이면 100% 낫나요? 낫지는 않고 유지만 되고 관리만 되고 또 뭐가 있죠? 돈만 버리고. 병원 가느라고 시간 버리고 놀러 다녀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놀러 다녀야 되는데 엄마 친구들 보면 한 반 정도는 일주일에 3일을 병원 투어하시느라 바빠요. 이모 이번에 킴 미팅 오세요. 혈압약 받으러 가야 돼. 이모 이번에 뭐 오세요. 그러면 관절약 받으러 가야 돼. 거기에 저희 엄마만 제외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엄청 배 터져 죽겠다 할 정도로 제가 많이 드시게 했기 때문에 예, 웃고 계시는데 저희 엄마가 저기 계세요. 예.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정도로 좋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건강해졌거든요. 요거는 현재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서 미래에 질병이 되지 않게끔 지금부터 예방을 하자. 관리를 하자.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습관 전부 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너가 지금 여기가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빨간불이 들어오고 노란불이 나오는데 관리 안 하면 노란불이 빨간불로 갈 거야. 이거 제 거예요. 점죠. 0.72. 예. 30대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요즘에는 숫자는 나이에 거꾸로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내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품 좋은 거 너무 많죠. 제가 또 이거 너무 사랑하는 제품인데, 겨울마다 두통이 엄청 심한데, 저걸로 바꾸고 나서 두통이 사라졌어요. 왜? 안 좋은 게 안 들어오니까. 안 좋은 게 들어와서 염증 일으키고, 혈관도 힘들게 했는데, 예. 그래서 건강의 우선 조건은 좋은 것을 넣기 전에 나쁜 것을 몸에 넣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다 좋다 이거야.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그럼 돈은 어떻게 버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제품은 원래 광고와 유통을 거쳐야 돼요. 안 그러면 공장 주변 사람들만 쓰고 말아요. 왜? 순수해서 진짜 맞아요. 왜냐면 서울의 종로에서 김씨라는 사람이 물건을 너무 좋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분당에 사는 유현정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광고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광고 유통이 한 50에서 80%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돈이 되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다 가져가요. 소비자한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메는 어떡하죠? 소비자한테 기회를 준다.
그래서 직접 거래로 해서 소비자가 쓰니까 당신들의 경험을 나눠라. 당신들의 경험을 나누면 광고비를 연예인을 주지 않고 당신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쵸? 우리는 김태희가 아니잖아요. 김태희가 아마 이스프링 사라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다 이스프링을 쓰지 않을까. 아마 그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태희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광고를 하니까 우리에게 광고비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열심히 해야 돼요. 모델도 아닌데 광고비를 주잖아요. 자, 이런 유통 광고비, 내가 물건을 쓰거나 누구한테 같이 쓴 사람을 같이 소개를 했을 때 돈을 주는데 지금 어딘가에선 쓰고 계시죠. 그거를 그냥 암의 마트로 바꾸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자동차를 사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썼던 치약 같은 거를 이런 게 기준이 있어. 이런 걸로 선택을 해야 돼. 라는 걸 이런 미팅에서 배우셔서 하나씩 바꿔 써보시면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3% 캐시백을 주는 게 이 회사의 규칙인 거예요. 그럼 10만 원 왜 안 줘? 따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쿠폰 10장을 찍어야 커피 한 잔을 주는데 가서 9개 찍고 한 잔을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 주나요? 예, 간혹가다 저렇게 해서 저를 당황하게 하는 소비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10만 점서는 왜 안 줘? 따지면 규칙입니다, 소비자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20만 점만 해도 6,000원. 근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저게 10,000원이에요, 지금은. 그 말은 5년 뒤, 10년 뒤에 2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가 지수를 반영을 해서. 보너스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오늘 1차만 설명을 드릴 건데 2차, 3차는 다음에 또 오셔서 듣고 같이 오신 분하고 들으세요. 자, 이게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이게 너무 많이 보셨죠? 예. 제가 이쁜 사람은 사진 넣을까 하다가 여기까지 AI를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기존 거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생필품이니까 내가 안 떨어진 날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20만 점부터 우리가 캐시백을 주기 때문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20만 점 쓸 때 아까 6,000원을 받았고, 쓰다 보니까 나 여기 지루성 필요면 다 나와서, 유산균 너도 먹어봐. 했더니 A와 B가 유산균이랑 영양제를 같이 바꿔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A도 3% 해서 6,000원, B도 3% 6,000원. 근데 아메는 딱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게, 3명이서 나랑 B가 같이 쓸 경우에는 같이 합산을 해줘요. 내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마트를 가면 각각 적립이죠. 내가 100명을 데려가도 각각 100명 데려가면 사장님이 고마워서 아마 상품 하나는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명까지 데려갈 수도 없죠. 20만 점 했더니 어떻게 된다? 나는 나 이하의 전체 소비자의 그룹을 전부 다 모아요. 그랬더니 60만 점이 됐죠.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 6%를 돌려주는데 이거를 나 혼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메이는 가장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부터 나눠줍니다. 우리는 회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사장님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부장님, 과장님 이런 순서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가장 회사를 치면 말단 직원이죠. 마지막 한 사람부터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나눠주기 때문에 12,000원을 빼주면 24,000원이 되고요. 나를 소개한 사람이 스폰서예요. 데리고 오신 분들이. 이분도 20만 점 썼을 때 보시면 스폰서는 80만 점이라서 퍼센트가 6%가 됐어요. 48,000원이지만 나와 AB가 사용한 걸 빼줬더니 12,000원.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아메이는 파는 거란 얘기도 쏙 들어가고 아메이는 너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란 말도 쏙 들어갑니다. 이거를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 큰아들한테 설명을 처음에 했더니 이 좋은 걸 왜 아무도 안 해요? 제가 그래요. 중학생도 이해한 걸 왜 너는 이해를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선입견 없이 들으면 이것만큼 좋은 구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다라는 말이 그리고 이 말도 쏙 들어가요. 아미 너무 늦었잖아. 벌써 60년 넘었는데 다이아몬드 문드 될 사람 다 됐지. 지금 들어가서 뭐하게 막차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메이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내 수익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를 한번 볼게요. 내가 이번엔 쓸 게 없어서 안 샀어요. 왜냐면 세제나 샴푸나 다 사놨는데 나 영양제를 안 먹어서 쓸 게 없어. 그런데 나의 소비자 A, B가 각각 10만 점을 써서 제가 20만 점이 됐죠. 그랬더니 20만 점 돼서 6,000원 광고비가 들어오더라. 안 쓸 경우에도 들어오더라. 그렇다고 해서 안 써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필품이니까 쓰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세 그룹이 모여서 100만 해서 총 400만 점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그냥 비비라고 해요.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요 정도 하면 어떻게 되냐? 얼마 정도 추가 수익이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사실 제가 아메를 시작한 거는 추가수도 딱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딱 100만 원이 되는 게 요 정도예요. 한 70에서 100만 원. 그래서 전체 그룹의 60PB에서 B, C, D를 다 빼줬을 때 물가 상승률을 다 반영하면 한 7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는 한 30만 원을 한 12번을 줍니다. 요 정도 그룹을 만들었을 때 요거는요. 집중하면 6개월, 조금 늦어도 1년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시간이 걸려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 내 노력의 양에 따라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몇 년 해도 얼마 되더라. 이런 거는 평균치는 있지만 나 좀 빨리 하고 싶어. 그럼 굉장히 집중하시면 요거 요즘에는 3개월 만에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차 내 그룹들이 늘어나면 나는 어떻게 되냐. 밑에 PT라는 건 뭐냐면요. 아메이 보면 1차 수익 구조에서 20만 점이 맨 위에가 1000만 점이에요. 1000만 점을 했을 때 그거를 보통 우리가 SP, 실버라고 하는데 그 핀을 6번을 하면은 플래티늄이라고 PT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요 정도 하면 회사의 한 대리 정도? 예, 그 정도 된다고 치면은 내가 대리를 키워내는 거예요. 인재를 키워내는 거죠. 근데 보통 회사에서 인재를 키워주나요? 저는 진급도 막 누락이 됐어요. 왜냐? 위에서 진급을 못하고 밀려 있으니까 저한테까지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스폰서가 진급을 못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노력으로 진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분이 PT를 두 그룹 하시게 되면은 사파이어라고 해서 진짜 두 사람을 대리로 이렇게 PT로 키워 놓으면은 사파이어가 돼서 연봉이 5천에서 6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한 7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고 상속은 꼭 그 이하의 핀도 상속은 됩니다. 그리고 또 B가 예를 들어 또 열심히 해서 내 파트너를 또 리더로 키웠어요. 그랬을 때 플래티늄을 세 그룹으로 만들면 그때는 에메랄드가 돼요. 그러면 뭐죠? A보다 B가 훨씬 더 핀이 높겠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는데 너무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6그룹을 PT로 만든 경우는 우리가 흔히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알고 있는 아메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때 정도 되면은요. 지금은 연봉 1억 2천 이상이 되고요. 해외여행을 연 3회 정도 가고 아까 본 정말 타고 싶은 그 비행기 좌석 있죠. 거기를 타고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노리스크예요. 혹시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하시다가 좀 스탑이 된 경우 아마 경험해 보시는 게 그게 다 뭐 때문이죠? 돈이 좀 있어야 되고 투자금 있어야 되고 경험, 스펙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커피숍을 열래도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메이는 그런 것들이 모두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시작을 하고 누구나 쉽게 그만둬요. 그래서 아메이는 실패는 아니고 그냥 그만뒀다가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는 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다. 왜냐하면 아메이처럼 리더 교육이 잘 되는 회사가 없어요. 대기업을 다녀도 이 정도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돈도 내지 않는데 막 리더로 스폰서님 키워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다가 내가 정말 못하겠어. 괜찮아요. 리더로 키워줬기 때문에 어딜 가도 잘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어딜 가시면 안 되고 스폰서님들 혼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손해볼 건 없다. 왜냐면 하실 때 제일 드는 의문이 뭐세요? 이거 하다 그만두면 동네 소문 다 나가지고 나 좀 창피할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왜냐면 하다 그만둔 것 때문에 뭐 꼭 아메이를 하다 그만둬서 창피한 건 아니고 그럼 저는 그래요. 제 친구들 삼성 다니다 그만둔 애도 많고 뭐 LG 다니다 그만둔 애들도 많고 지금 여러분 요즘에 한 회사 쭉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뉴퀴즈 보니까 구글 다니다 그분은 또 잘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몸쓰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는 하다 그만두고 이런 거 남의 시선을 좀 그런 데부터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분들을 평생 보실 건가요? 아니죠. 제가 한 번은 엄마한테 엄마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래 하면서 했더니 저희 엄마가 다 명언을 하셨어요. 거의 안 보게 된다.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끝까지 보는 사람 없고 끝까지 보는 사람들은 진짜 찐 지인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고 나에게 정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 말을 듣고서 뭔가 이런 기회가 왔는데 머뭇머뭇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단지 아까 이런 자리에서 배우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귀만 열고 계시면 되잖아요. 자료를 찾을 필요도 없고 지금 보니까 적는 분도 별로 안 계세요.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잘 보시고 바꿔 쓴 다음에 감동이 왔어. 저는 솔직히 세제에 감동을 해서 아메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자전거 기름이 다목적 세정제가 엄청 잘 지워져요. 저는 다목적 세정제 대문 보고 반해가지고 아메이 입문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감동들을 주변에 함께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알리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금 자산소득을 매달 증가하고 스폰서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죠. 내 인생 최저 연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지금 회사 다니는 분들은 어떠죠? 최고점을 이미 찍었죠. 이제 나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평생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시니어 분들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정말 자식들도 다 키우셨으니까 이 안에서 즐거운 커뮤니티 속에서 배우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도 할 수 있고 스폰서의 경험과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혼자 하는 일이라면 절대 저도 못했을 텐데 제가 처음에 아메 좀 알아볼게요 했을 때 저 뒤에 계시는 저희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현정 씨는 어디까지 하고 싶으세요? 물었을 때 아니 저는 100만 원 벌고 싶은데 뭐 다이아 속으로 다이아는 진짜 특별하게 DNA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딱 본심은 하고는 싶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되면 좋기는 하겠죠 했더니 딱 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메이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 현정 씨 아메이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이 안에서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강사 일을 그렇게 했잖아요. 완전히 애기 키우다 나와서 엄청 지적받았어요. 아줌마 말도 쓴다. 아줌마 복장이다. 옷을 바꿔라. 저희 대표님한테 엄청 많이 좀 트레이닝을 받고 강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예, 엄마들 편한 말투 있잖아요. 그런 게 쓰다가 그 일을 진짜 악착같이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빠르게 한 사람보다 더 빨리 강사의 일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듯이 아메이도 똑같구나. 그냥 배우면 되는구나. 만약에 고시 시험처럼 쳐야 된다고 했으면 저는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는 확률 사업이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배워서 알리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알아보시고 대신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